YTN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27.8%가 개선됐습니다. T회전율 0.3회전, PBR 1.28 상태입니다. 브릭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15.2월로 연내 적자 탈출 불가로 예측됩니다. YTN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상암동 YTN 뉴스퀘어라는 별도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방송법상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합 뉴스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을 하는 YTN 채널, 과학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을 하는 사이언스 TV 채널, 그리고 뉴스 테인먼트를 지향하는 YTN2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회사 소개 자료가 아닌 바로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앞면에 나온 뉴스 기사들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징역 1년 6월 구형, 판결이 아니고 검찰이 구형을 했다는 얘기죠. 민주의원들 잠실 찾았지만 시위대 반발에 발길 돌려. SK 하이닉스 코스피 8,864 마감. SK 하이닉스 사상 첫 뭔지 좀 잊어버렸네요. 주가는 2,425원으로 1년 전보다 20.8%가 하락했습니다. PBR은 1.28 상태고 6% 하락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유진 ENT가 39.7%, 한국인상공사가 17.58%, 미래에셋생명보험이 6.73%, 우리은행이 6.5%, 유진 ENT 최대 주주는 유진기업으로 51%를 소유하고 있고, 유진기업 최대 주주는 유경선 씨로 11.5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진이라는 뜻이 유씨이기 때문에 유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유진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했더니 레미콘을 생산하는 기업이네요. 그러면 유진 ENT는 뭐 하는 기업이냐?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열교환기를 만드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해서 추적을 해봤어요. 과연 YTN은 언론기관을 어떤 기업이 하는지.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결과는 같습니다만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좀 다를 수 있죠. 매출이 268억 원으로서 4%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그럴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바로 스루풋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4%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339억 원으로서 4.7%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79로 0.73에서 0.07포인트가 상승했기 때문에 영업손실 70억 5,200만 원은 전년 동기보다 27.8% 줄어들어서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률은 26.3%, 11.6% 개선이 됐습니다. 연속 적자 원인은 뭐냐? 운영경비 고정비용을 넘지 못하는 매출 수준이다. 운영경비 전체가 이 매출원가로 나와 있는 게 317억 원,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21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못 넘었으니까 계속 적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 268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방송 사업에서 광고 협찬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129억 6,800만 원. 광고 협찬, 매체 수수료라는 게 있고, 콘텐츠 판매가 있고, 임대 사업이 있고, 디지털 사업이 있고, 이런 콘텐츠 판매 이런 것들이 좀 돈이 돼야 될 텐데 좀 미미하군요. 언론 방송사의 주 수입원은 광고 수입이다. 이것이 SNS 플랫폼 등에 의해 광고가 분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JTBC 회생 신청도 같은 맥락으로 과거에 광고 수입을 거의 짭짤하게 재미봤던 방송들이 요즘에 SNS로 그 분산이 되면서 장사가 안 되는 거를 아마 이 방송 언론사들이 이 대처를 좀 느리게 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자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조업이 아니므로. 그러나 요게 아마 방송사의 재고자산은 주로 방송할 때 쓰는 그 세트 자재 이런 거 할 때 쓰는 저장품 성격이라고 봅니다. 4,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선정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운영 경비 전체 그대로겠습니다. 339억 원. 요 운영 경비를 원가 회계 망령에 의해서 매출 원가하고 회사는 판매 관리비를 또 별도로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 비율, 워킹 코스트, 그 현장 운영 비용이 100%가 되겠습니다. 재료 비율, 그러니까 변동비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조업도 아닌데 굳이 매출원가 개념으로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원가회계 망령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매출원가 할 만한 게 없는데 굳이 뭐 그렇게 또 그 원가회계 틀에 맞춰 가지고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 항에 그 재고자산 증감을 비교해 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 그 계정을 선택했습니다. 미지급비 및 미지급비용, 그 자재가 없고 그러니까 일반 경비에 대해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 비용이 현금 흐름 기준 105억 4,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 증감액에서는 105억 6,1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제조업에서 재고자산 한 놈만 패지만은 재고자산이 의미가 없는 기업에는 뭐 하나 붙들고 또 늘어져야 될 놈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매출 채권 뭐 그거보다도 매출 채권이야 뭐 광고 수입 뭐 이런 등등이니까 자신들이 줘야 될 돈 이게 왜 안 맞냐 이게요. 1,300만 원이지만은 이런 게 이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재고자산 증감 비교 대신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증감액을 현금흐름표 증감액과 비교해봄 예상했던 대로 갭이 있습니다. 갭만큼 불투명한 겁니다. 1,300만 원대에서 뭔가 해봐라. 이거는 뭐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줘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무상태표는 적게 증가했는데 아니 감소했는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아니 많이 나갔는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덜 나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47억 1,200만 원,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733명으로 10명이 줄어들었네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평균 임금은 8,03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1%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참 사원이 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동 생산성 뭐 소수점 한 자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매출 대비 자체가 없으니까 노동 분배율 떨어졌습니다. 예,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두평 T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 나누기 그냥 자본 총계입니다. 재고 자산이 없으니까 수익을 낸 거를 우리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재고 자산으로 본다면은 이건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 자산하고 같은 개념이죠. 0.3회전했습니다. 스르픈율은 100%고요. 투하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6.4%, 그러나 전년보다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속도 1.6회전, 매입 채무인데 그 자재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미지급금 및 미지급 비용에 대한 회전율 1.5회전, 자기네들 수금 속도하고 주는 속도하고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ROI 자본 회수율이 마이너스 7.8%에서 2.4% 개선이 됐는데, 아까 경영평가 지표로 제가 채택한 것은 T 회전율로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 이 자본 회수율의 공식이 ROI는 P 곱하기 T인데, P는 영업이익률은 스르프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곱한 것이 ROI 자본회수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그 제조업처럼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T 회전율로 대체해서 보더라도 다 같이 상승한 거로 가름해서 이러면은 원재료 가격, 원재료는 없지만은 이제 자기네들이 좀 매입하는 가격, 이것이 하락해야 되고 또 판매 가격, 그 광고비 그 단가는 인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원재료 가격 추이, 바라바라 뭐 얘기했지만은 노출할 만한 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제품 가격 추이도 광고 수입이 주류인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재무지표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 32억 4,800만 원 적자입니다. 전년보다는 좀 적게 영업 적자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출된 돈은 24억 9,400만 원, 최종 14억 4,400만 원이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CBF가 4444죠. 캐시 버퍼 플로우, 이것이 이만큼 줄었는데 최종 나간 돈도 44억이다. 이게 이게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이런 기업들은 뭔가 그 비현금 비용이라든지 비현금 수익 이런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죽을 사자가 네 마리다. 좀 이상하게 우리 그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아예 없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뭔가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리캐시 프로가 제로로 나오는 첫 사례 분석입니다. 이자 부채도 없고 배당할 성과도 없습니다. 다만 캐펙스의 그
비유동 자산이 4억 5,200만 원 저기 줄었습니다. 현금이 들어온 식으로 이건 계산하는 거니까요. 납입자본 성장률 변동이 없고요. 이익잉여금률 55.7%로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게 44억 4,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비유동 자산에 유용 자산이 3억 5,500만 원 증가했고, 문제로 눈에 띄는 게 투자 부동산이 854억 6,7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7억 6천은 아마 요것도 감가상각을 좀 한 것 같은데요. 방송사가 투자 부동산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 규모에 비해서는 한 반 이상 가지고 있는 거죠. 유형자산 빌딩 가격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투자 부동산이 이만큼 있다. 자칫 현 정부로부터 지금 다세대 주택 뭐 팔라고 강요를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YTN도 이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채 및 자본입니다. 미지급기 및 기타 미지급 비용, 아까 비교한 거 105억 6,100만 원이 감소했죠. 근데 현금 흐름표로 검증하니까 안 맞았죠. 요거를 한번 샘플로 해본 겁니다. 이자 부채는 없습니다. 단기 차입금 없고 장기 차입금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정급여 부채가 지금 840억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476억,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880억,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 해서 자본총계는 2,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한번 해봅니다. 운영경비 1 더하기 300% 하고 영업이익이 없다고 보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요 금액 자체 운영경비 쓰는 만큼 매출액이 일어나야 된다. 1,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매출 재료비도 뭐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전년도도 예측을 했다면은 1,032억 원인데 실제 결과는 1,342억 원이니까 그 차이가 23.1%나 됩니다. 이거는 뭐 예측을 해도 너무 거의 25%면은 1분기 수준의 매출액을 오버했다는 얘기니까, 적게 잡았다는 얘기니까, 실질적으로는 연말 때 매출액이 좀 2025년도에는 많이 올랐지 않았냐, 이거를 고려해서 2026년도 매출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하기 전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면은 이 1,356억 원이 손익분기점인데, 이걸 도달할 시기로 보면은 15.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개월이니까 1년 안에는 손익분기점도 도달을 못한다. 그러니까 적자가 될 거다. 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1.3개월 앞당겨지기는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매출 증가 없이는 오이삭감 외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까 700 몇 명이었는데 더 잘라야 되는 건지, 그리고도 YTN이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 콘텐츠도 뭔 획기적인 보도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YTN 뉴스를 클릭할 수 있는 그렇다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해서도 안 될 거고요. 참 그게 어려운 분야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1,356억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405%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이 1분기 실적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 저로서는 뭐 이 분야에 일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는데, 결국은 광고 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독자들이 계속 많이 눌러 가지고 클릭을 해서 광고도 덩달아서 많이 보게 해야 되는데, 음, 광고 효과를 내려면은 노출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YTN의 콘텐츠는 뉴스니까 뉴스를 어떻게 검색이 많이 되게 하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정도 경영으로 팩트 뉴스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혹시 알겠습니까? T 회전율이 10% 증가해 가지고 1,500억을 한다면은 드디어 영업이익 76억 7,300만 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장밋빛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실제 구체적으로 매출을 어떻게 올릴 거냐? T 회전율을, 결국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건 광고 수익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광고 수입이 한계가 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콘텐츠 판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콘텐츠도 개발하는데 무척 어렵겠죠. 참, 방송업이라는 것도 먹고 살기가 참 쉬운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년에는 잘들 나갔겠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하향이면 방송도 바로 떨어지는 거고, JTBC 망해가는 꼴을 보니까 속으로 그렇지, 니들도 그냥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그따위 꼴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 방송 중에 SBS를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SBS가 어떤지 또 좀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 세계 글로벌 금융 세력인 린 포레스터 드 로스타일드 여사께서 이 방송업에도 원가 회계하고 차이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은 차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뭔 그따위가 필요하냐 이거죠. 번 돈에서 쓴 돈 빼는 게 남는 거지. 그냥 구멍가게 산수하면 될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하고 자빠졌냐. 그렇게 로스타일더스가 얘기만 해주시면은 어, 그러면은 돈 벌는 벌이가 또 좀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르죠.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